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는 지금 8년 차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었냐면 유경호텔 백공호충이 외국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신용을 안 지켜서 약속대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외국 회사에서 손들고 나갔다, 그러면서 말을 했던 그 분의 취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이 너무 없어서 데려다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막 그분이 열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발전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용이 없다.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하고 뛰어난 외교수를 가진 사람이 잘 교섭해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당해서 안 된다. 너 무슨 겨저주의에 빠지고 무슨 어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걸리면은 그 사람이 진행시켰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 차질이 생기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그냥 또 사업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관심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경호텔이 건설이 멈춰졌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뭔가를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저 건물은 흑백의 어떤 그냥 서 있는 건물이에요. 폐가처럼.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하니까 백공호충, 북한에서는 백공호충이라고 부르거든요. 유경호텔이라고 하죠. 백공호충인데 좀 건설 중단돼 있다, 그 정도였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저랬으니까 저는 그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방학에 들어갔을 때인데 2년 새 공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실제 가서 보니까 유리를 싹 다 붙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건축을 해서 그런지 방학 들어갔을 때 여러 곳을 많이 참관을 시켰는데 유경호텔도 갔었어요. 그 유경호텔 밑에로 갔죠. 제일 아래 갔는데 그 아래 바로 가서 보니까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호텔이. 그리고 그 유리 막 붙이는 그 공사장이니까 옆에 유리들도 이렇게 있고, 유리가 그때 진짜 두꺼웠어요. 거의 한 7, 8cm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백공호충 정도면은 이 정도 돼야 바람에도 안 깨지겠다 하면서, 와,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애들이랑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커가지고 야외 공사장에서 유리 붙어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려다 봤었는데, 그게 지하인지 이게 1층인지 10층 옥상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랬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좀 그런 생각이 좀 깨어 있었던 분이었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하셨었어요. 그건 사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신에 그런 건 좀 위험한 얘기니까 신뢰가 쌓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얘기인 거죠. 직장 동료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했다가는 당조직에 보고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방으로 추방되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꼭 뒤에 어떤 말이 하나 붙죠. 다 얘기를 하고 너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하죠. 나한테 들었던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절대 너만 알고 딴 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수식어처럼 붙었었습니다.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북한의 건축물들 중에 그래도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인민대학 식당이거든요. 김일성 광장 아시잖아요. 항상 열병식하고 퍼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 항상 주석단으로 쓰이는 것이 인민대학 식당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 인민대학 식당이 저는 뭐라 설명은 못하겠는데 봤을 때 되게 미학적으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건축을 하기 전부터도. 북한에도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축물들 소개하는, 그 중에서 또 인민대학 식당 편은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덩치로 봤을 때는 유경호텔이고, 그 다음엔 인민대학 식당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건 아마 사회주의의 특성상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가가 100% 책임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그 국가의 결정을 하는 건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때 평양시 도시계획을 했고, 김정일 때 도시계획을 근거로 현대적이고 또 웅장하고 그런 건축물들을 세우냐,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는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살림집을 그렇게까지 많이 짓진 않았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 들어서는 살림집을 정말 많이 짓는 것 같긴 합니다. 각지고 그런 거는 그냥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색을 많이 쓰긴 합니다. 평양 지하철을 가면 모자이크 벽화라고 해서 작은 타일들을 촘촘히 붙여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사진처럼 보이는, 김일성 얼굴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그걸로 되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거기 쓰는 색깔들도 보면은 다 뭔가 파스텔 느낌이고 쨍한 맛이 없는 거죠. 북한 선조나라 이런 것도 보면은, 그때는 그게 촌스럽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좀
그것도 되게 장르라서 멋있게 느껴지는데요, 최근에는. 그리고 사실 재료, 마감 재료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북한은 마감을 대부분 회칠을 한다거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색감도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하고 그냥 흰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멘트색을 그냥 칠하거나 하기 때문에 타일 붙일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유리는 특히 보기 힘들거든요. 유리로 쫙 전면을 붙인 건물은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 재료가 부족한 특성상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은 최근에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생긴 거거든요. 거리를 왔다 갔다 해도 아파트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다녀보면.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유경 호텔이 좀 사람들한테 와 멋있다라고 여겨졌던 게 유리로 몽땅 붙였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게 유리로 다 붙여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진짜 엄청 빨리 붙이더라고요. 한 1년 조금 넘으니까 진짜 전면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게 가능한가? 저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막 공연했잖아요. 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막 삼각의 그 머서리를 따라서 다 설치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축구 쫙 쌓아 올리고 막 또 그런 퍼포먼스를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 걸 봤을 때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대부분 건물들은 미장으로 끝이거든요. 거기다 도색을 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색을 한다고 했자, 물론 뭐 국가가 되게 어떤 중요한 건물이라서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타일도 많이 붙이고 색깔이 있는 도색제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주택가들은 그냥 시멘트로 마감을 하고 그 위에 그냥 횟가루로 이제 덧칠을 하거나 그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렇죠? 유경 호텔 얘기를 하면 유경 호텔이 사실 저는 미학적으로는 크게 흉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되게 안정적이고 뭐 봤을 때 그냥 뭐 삐죽한 산 같잖아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 유리를 막 붙였을 때도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쓴대 라고 애들이 다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70층까지는 뭐 살림집하고 그 위는 뭐 회사가 들어오고 뭐 꼭대기는 뭐 회전 식당이 돌아가는 회전 식당이 있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웃죠 애들이. 그럼 70층에 누가 살겠다고 그러냐. 70층 뭐 종전되면은 뭐 고립된다고 못 내려온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뭐 외국 회사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북한 주민들을 실제 뭐 70층에 살라고 올려보낼 것도 아닌데 그렇게 높은 건물을 갖다 이제 어디다 쓰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거기다 뭐 국가청사를 놓을 것도 아니고 이걸 대체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니까 선망이 아니고 그냥 기피하죠. 제일 좋은 층이 5층 위아래 정도고 1층은 너무 시끄럽거나 뭐 먼지 때문에 좀 그렇고 일단 한 10층 이상부터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기피하는 층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20층, 30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딴 데 갈 데 없어서 그냥 계속 사는 정도로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겠죠. 뭐 그 전에 지어진 집들도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안 다니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어지는 것도 항상 보면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는 잘 다닐까라는. 24시간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출퇴근 시간이랑 물이 안 나올 때는 기려야 되니까 양수장 가서 물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1시간 정도라도.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생활이 많이 불편했었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한번 11층에서 살아봤는데 정전됐을 때 걸어 올라가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물이 안 나와서 이게 다 이제 복합적이거든요. 정전이 되면 물이 양수기가 안 돌아가니까 한 이틀 지나면은 욕조가 말라서 물이 없고 엘리베이터도 뭐 하루에 30분 정도 다니던 것마저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물을 길려야 되는데 온전히 힘으로 막 11층, 20층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거 한번 한 3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주일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은 추억인데 뭐 힘들었던 추억인 거죠. 그 정도로 고층 건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되게 심하고 오죽하면 같은 아파트에서도 예를 들어 3층에 사는 사람이 뭐 20층에 사는 사람이랑 바꿔요. 집을 바꾸는데 그 높은 층에 있다가 아래층에 가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가죠. 왜냐면 아래층이 더 좋기 때문에. 아래층에 있던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돈을 좀 받고 좀 살기 불편한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기가 오면은 하루에 뭐 한 15분, 30분 이렇게 운행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뭐 가끔 그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 제가 강북거리에서 살았었는데 그게 80년대 88올림픽 때 형성된 거리거든요. 30년 좀 넘었죠. 근데 이미 2010년도 그때 이미 엘리베이터가 1년에 한 2번 다니는 거 봤던 것 같아요. 원래 난방은 다 중앙난방이거든요. 모든 아파트들이. 온수관이 지나가요. 뭐 큰 이렇게 두꺼운 온수관이 하나 지나가고 또 방마다 이제
라디에이터, 라제타라고 그것도 있고 뭐 예전에는 덜 잘 작동했겠죠. 근데 그게 건설은 하는데 뭐 유지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정말 미지근했어요. 겨울에 딱 만져보면 그냥 얼음장 같거나 야 난방 온다 라고 해서 딱 만져보면은 미지근해요. 아주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게 뭐 콧김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마저도 이제 날씨 조금 추워지면 동파 나서 뭐 어디 어느 집 터졌대 라고 하면 뭐 한 달 동안 또 그냥 뭐 공사 한 해 만에 하면서 못 쓰고. 그래서 애초에 나중에는 그걸 기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솜 넣어서 만든 보선 신고 패딩 입고 뭐 심지어 장갑까지 끼고 살거나 아니면 무동력이라고 해서 그 연탄 보일러 그냥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국가에서 만들 때 있던 그 온수관을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바닥 뜯어내고 한 방을 아예 그 연탄 보일러 방으로 만들어 버리고 겨울이 되면 온 가족이 거기에 모여서 그냥 지내고. 난방도 너무 열악하죠. 거기는 도시가스가 없어요. 거기는 가스가 있긴 한데 그 알통으로 쓰는 가스 있잖아요. 식당들에서 쓰는 다 그런 형식으로 써요. 집에서도. 전 도시가스 너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게 어떻게 전국에다 됐는지가. 옛날에는 석유를 내줬거든요. 석유 난로 뭐 이렇게 석유 좀 붓고 심지에다 해갖고 이제 밥을 해먹고 그게 있었는데, 근데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권한행군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 게 연탄이죠. 95% 집들에서는 그 착화탄으로 된 그걸 사용했고, 돈이 많은 집들은 그 가스통을 사서 뭐 어디서 수입을 하나 봐요. 뭐 새가스통도 있고 그 구역에서 내가 사는 동네 연료공급소에서 내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4개월에 한 통 주는 것 같아요. 녹이 다 쓴 그 작은 거 하나 주는데 그걸로 한 아껴 쓰면은 한 20일 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 만에 하나 나오니까 조금 그냥 그렇게 쓰고. 북한은 아직은 층간소음에 좀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일단 방음의 개념이 크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 집에 앉아있으면 창문 닫고 있어서 밖에서 애들 노는 소리 다 들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이 설날 1월 1일, 그러니까 12월 30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시간에 그 새벽에 부모님이 그 매질을 해가지고 떡을 만드셨거든요. 직접 그 찹쌀을 밥을 해서 매질을 해서 떡을 만드셨는데 그걸 집에서 항상 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난 소음인 거잖아요. 그때 3층이었는데 아랫집에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윗집에서 맨날 졸구질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싫긴 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쟤는 또 저거 졸구질한다고. 그걸로 끝이지 뭐 찾아 올라가서 막 죽이네 살리네 막 구만해라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조금 소리 나면 거슬려요. 너무 지금. 끝없이 짖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2011년에 유학 나갈 때 그 해에 창정거리 건설이 시작됐거든요. 아파트 거층 건물 지었고 무슨 인민대극장 지었고 예전에 없던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거리를 하나 다시 싹 뜯어 고쳤는데 거기에 평양시 대학생들이 1년간 학업을 멈추고 동원됐거든요.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학업 멈추고 그 건설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김정은이 올라오니까 건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정일이 올라올 때도 엄청 많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엔 또 최근엔 뭐 화성지구 좀 되게 신기해요. 이게 돈이 저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그걸 어떻게 계속 세우지? 사실 김정일이 3, 40년 동안 건설한 것보다 김정은이 정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때 건축은 랜드마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김정은 때도 랜드마크가 있긴 한데 그게 좀 다른 게 김정일 때는 사상성이 엄청 강한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주체사상탑,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기리는 거고, 개선문은 김일성이 조국을 광복하고 개선한 걸 기념해서 8.15 그걸 기념해서 또 만들었고, 김일성 경기장 그 이름 자체로 또 이제 김일성을 위한 거고 사상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김정은 들어와서 지은 건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살림집이고 과학 뭐 그거 있거든요. 위성 모양으로 지은 무슨 위성과학자월인가? 거기도 보면은 과학을 중시한다거나 혹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지어진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지는 어떨지 몰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민심에는 되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빈집이긴 하겠지만 뭐 엘리베이터가 잘 안 다니면 어때요? 그리고 뭐 물이 잘 안 나오면 어때요? 빈집이라도 준다는 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없던 것보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하나 다른 거는 김정일 때에는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사람들한테 김책공대 근처에 예술인 아파트를 지었어요. 원통형 아파트 2개가 쫙 예쁘게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를 누구한테 줬냐면 은하수 관현악단 사람들한테 줬거든요.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그냥 대놓고 욕하지 못하고 그냥 시시하면서 욕하는 거죠. 나라 발전하는데 일절 도움도 안 되는 예술인들, 딴따라라고 하는데 딴따라들한테 왜 집을 주냐 대체. 과학자들은 집 없어서, 교원들은 집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민심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죠. 쓸모 있는 예술도 아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한국 노래 듣고 싶어하고 영어 노래 듣고 싶어하고 그런 거지. 강제성이 부여되니까 그냥 버는 척하는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아파트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김정은이 올라오면서 과학적 오리를 엄청 많이 만들고 그걸 다 과학자들이나 교원, 대학 교원들이나 교수들한테 주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때 좀 떡상을 했죠, 말 그대로. 무슨 돈으로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5만 세대 또 짓는 거 보고도 그래 뭐 인테리어 후지고 물 안 나오면 어때? 뭐 빈집이라도 올라가는 게 어디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